나이가 들면서 올 수 있는 변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지고, 네. 두 번째는 꺼져요. 눈밑이 퀭해지고, 네. 볼살이 없어지면서 맞아요. 이 조직 자체가 처진 느낌이 들어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닥터살롱입니다. 오늘 모신 의사 선생님은요, 바로미 의원의 유재혁 원장님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유재혁 원장입니다. 원장님 요즘에 예쁘다는 칭찬보다는 젊어 보인다, 어려 보인다가 훨씬 더 좋은 칭찬이죠. 동안의 모습은 동서를 막론하고 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목표라고 네. 할 수 있죠. 동안이랑 노안이 이렇게 얼굴이 좀 짧으면 어려 그쵸.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원장님?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면 네. 우리가 처진다고 하잖아요. 아, 네. 처진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얼굴이 길어집니다. 에이, 그래서 얼굴이 어떻게 길어져요, 원장님? 얼굴이 길어져요. 뼈가 얼굴이 길어지는 건 길어진 아닌데?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볼륨이 우리가 볼살이나 이런 데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얼굴이 처지기 때문에 우리 시각적으로는 얼굴이 길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특히 이제 얼굴이 길어 보이는 느낌 자체가 노안의 모습이라고 하면, 반대로 얼굴이 짧아 보이는 모습은 동안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은 얼굴이 짧다 길다는 볼륨감이 얼마만큼 있느냐 없느냐, 또 얼굴의 모양 자체가 동그라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좀 많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은 동안이신 거네요? 저는 완전 동안이죠. 제가 동안이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그거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이제 유전자를 좀 타고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예. 다만 우리가 타고난 것들만 해서 말면 인생이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을 조금 풍요롭고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을 접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있잖아요. 어려 보인다라고 할 때 포인트가 뭐 주름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피부가 광이 나는 게 더 어려 보인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려 보이려고 하면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요런 부분들을 관리를 자, 잘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여자 배우 사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데미 무어예요. 예. 그 데미 무어의 사진을 고스트 찍었을 때 그 사진과 요즘의 사진을 보면 같은 사람일 거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다르게 보여지긴 합니다. 과거의 얼굴도 보면 얼굴 동글동글해요. 네, 볼륨감도 있고 탱탱한 느낌이 다 나죠. 근데 지금의 얼굴을 보면 정말 누가 봐도 중년의 여성의 모습이 보여요. 근데 두 사람의 얼굴이 과연 달랐을까? 뼈가 길어졌을까? 그러진 않죠. 그건 아니죠. 동그란 모습이 길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얼굴을 보면 눈밑이 퀭해지고, 네. 그다음에 볼살이 없어지면서 맞아요. 전반적으로 이 조직 자체가 처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올 수 있는 변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지고, 네. 두 번째는 꺼져요. 우리 몸에 있어서 처짐이라는 것 자체는 당연히 길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꺼짐이라는 게 있죠. 네. 근데 꺼짐은 우리가 소프트 티슈, 연조직이 많은 부위에서 이제 꺼지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볼살, 앞볼살이나 옆볼살 같은 데가 처질 수밖에 없죠. 네.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냐? 얼굴이 밋밋해지는 거고, 그래서 입체감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뿌띠 시술의 그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볼륨감을 줘서 입체감 있게 만들자. 이렇게 입체감 있게. 입체감 있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데미 무어의 과거의 얼굴에 비해서 지금의 얼굴이 입체감이 떨어지면서 무게중심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게중심이 위쪽에 있던 것이 아래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길어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얼굴의 변하는 모습을 결정하거나 고민할 때 하나의 기준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할 수 있겠죠. 저는 이제 그 좀 어려 보이고 싶다라고 느낄 때는 주름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원장님 말씀은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비율이죠. 저는 주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까지. 이 주름이라는 거는 사실 그래요. 예를 들면 이효리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연예인 보면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눈 옆에 이제 네. 주름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저희들이 시술할 때도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주름이 많은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름을 다 없애긴 하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좀 자연스러운 주름 그리고 좀 그게 귀엽거나 네. 약간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는 주름 자체를 다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내추럴 루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자연스러워 보인다. 우리가 동안이라고 하고 어려 보인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이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 또래에 비해서 좀 더 어려 보일 수 있는 느낌을 만든다는 거죠. 유행 중에 하나가 3D, 4D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코 수술이라 하면 콧대를 높이는 수술이죠, 대부분. 네. 입체감을 주죠. 네. 네, 입술에 이제 필러를 만들면 입술이 두꺼워지는 거죠. 두툼해지죠. 입체감을 주는 거죠. 네. 그다음에 눈물꼬라, 눈 밑에 꺼짐이나 앞볼이나 이런 것들도 뭐 시술을 한다면 이걸 볼륨을 살짝. 주는 걸 거예요. 네. 물론 그러신 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 광대 쪽을 수술을 한다. 광대 수술은 과연 이거는 줄이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왜 줄이냐면은 여기가 꺼졌기 때문에. 여기가 밋밋하기 때문에 여기만 너무 돌출이 돼서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이 너무 꺼져 보이기 때문에 그 볼륨을 다른 데의 볼륨을 준 것처럼 보이려고 여기를 갖다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전이랑은 다르게 우리가 이제 얼굴에 밸런스를 맞춰야 되고 네. 또 볼륨을 줘서 네. 입체감 있게 보이는 얼굴이다. 이게 이제 동안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게 동안의 조건이면 그 비용 대비 만족도가 높은 가심비나 가성비가 높은 시술 하나만. 가성비 높은 거요? 네. 저만이 생각하고 있는 킬링 포인트. 킬링 네, 포인트. 킬링 포인트. 가성비라기보다는 만약에 한 군데만 한다면 어디를 할 것인가?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앞볼을 살리자고 해요. 여기요? 예, 그러니까 눈 밑에. 여기요? 예, 여기를. 아. 예,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거기를 채우면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눈치를 못 채는데. 예, 눈치를 잘 못 채요. 좋다. 예. 그 가성비, 가심비 이런 것들 자체가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너 요즘 뭐 돈 많이 벌었나 보다. 아니야, 뭐 돈 많이 벌기 뭐 이러잖아요. 네. 너 요즘 뭐 왜 이렇게 예뻐졌어? 뭐 시술 많이 했나? 아니야, 그냥 나 그냥 뭐 운동 많이 해서 그래.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외부의 어떤 것들 요인보다는 자기 스스로 노력했던 요인을 되게 이제 강조하는 성향들이 특히 한국인들한테 있으세요. 네. 그랬을 때 남들이 사실 잘 눈치를 못 채야 돼요. 그렇죠. 시술한지 모르는데 예뻐졌다는 소리. 뭔지 모르는데 예쁘다. 그렇죠. 네. 팔자가 이제 깊은 것들은 알아볼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팔자에 대한 생각들이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앞볼은 왜 그러냐면은 저희 남성분들 갖다가 특히 시술을 해보면 남성들이 사실 시술할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기껏해 턱보톡스 정도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채우고 나니까 되게 어려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모임을 가셨었는데 아무도 못 알아본다는 거야. 시술했는지. 그러니까 어려 보이기를 하는데 도대체 뭘 했는지를 모르겠는. 거기가 꺼졌다라고 생각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본인 스스로. 네. 그렇다면 본인도 잘 모르는 거니까 남들도 저도 잘 더 모르죠. 몰랐었어요.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거기가 채워지면은 특히 이제 볼륨이 있는데 거기만 살짝 뭐 예를 들어서 사회자님 같은 경우 살짝 그런 네. 느낌이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뭐가 좋아지냐면요. 무게 중심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볼륨 생기니까. 볼륨이 생기니까. 이게 우리가 애플 광대라고 하거든요. 이게 옆에서 봤을 때 애플처럼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애기들이 이제 그렇잖아요, 이렇게. 사과라는 게 왜 네.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힙도 애플 네. 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광대도 애플 광대라고 얘기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도톰하게. 볼록 튀어나오는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옛날부터 여기 우리 어릴 때는 달걀이 하나 여기 있었는데 달걀 광대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없어졌다 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면 여기 꺼지면은 여기는 광대뼈가 있어서 이 볼륨은 안 꺼지거든요. 여긴 뼈가 있어요. 만져보시면 광대뼈가 네. 만져지죠. 네. 앞에 광대뼈보다는 옆에 광대뼈가
더 잘 만져져요. 아, 그렇죠. 이게 광대 자체가 이렇게 생겨 있기 때문에 이 바깥쪽 여기는 근육만 있고 지방층이 별로 없는데 이 안쪽은 근육이랑 지방이랑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꺼지고 여기는 그대로 있고 그러면은 무게중심이 바깥쪽으로 보여요. 무게중심이 바깥쪽이면 얼굴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넓어 보이겠죠. 넓어 보이겠죠. 어. 넓어 보이기 때문에 네. 커 보이는 거예요. 안쪽으로 볼륨을 채워주면 이게 볼륨이 올라오기 안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얼굴이 작아 보여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앞볼 같은 경우는 볼륨을 채워주게 되면 얼굴이 작아지는 느낌이 있고요. 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실험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울을 앞에 두고 거울 앞에 두고 한번 활짝 이렇게 웃어보세요. 웃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요. 이 앞볼, 우리가 앞광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이렇게 사회자분들 웃으시면 이렇게 올라가시죠. 네. 결국은 웃을 때 우리의 얼굴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요. 아, 웃을 때 어때요? 입꼬리 올라가죠? 네, 네. 그러니까 입꼬리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 앞볼이 올라갑니다. 앞볼 이렇게 올라가게. 웃을 때는 해갖고서 이 근육이 올라가요. 네. 가만히 있을 때 내려가고 네. 웃으니까 올라가. 네. 웃으니까 입꼬리도 올라가면서 여기 근육이 이렇게 올라가. 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볼륨을 채우려고 하는 거고 그거는 뭘 해달라 그러는데 시술 이름을 알아야 병원 가서 물어보잖아요. 시술은 뭐 앞볼 볼륨아이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앞볼 네, 볼륨아이징? 볼륨아이징. 네. 그래서 뭐 필러 요즘 말하는 일반 필러나 아니면은 뭐 고분자 필러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채워넣는 네,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앞볼만 이렇게 역삼각형이죠. 네. 역삼각형으로 여기를 채우게 되면 여기 라인부터 이렇게 와서 옆에서 봤을 때 와 진짜 사과가 있는 것 같다. 어려 보여요. 달걀이 있는 것 같다. 예. 근데 연예인분들 피부는 저랑 다르게 이렇게 뭐라 광이 난다 그래야 되나? 투명하고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게 메이크업만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원장님. 우리 흔히 말하는 때깔이 달라요. 아, 원래 때깔이 기본적으로 다르기 태어난 때문에, 일이 다르다. 예, 때깔이 다른 사람을 초이스하는 거죠, 연예인이. 기본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피부가 하얘지기는 어렵죠. 네, 그러니까요. 저희는 황인종이에요. 톤업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네. 이 톤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들 자체가 스킨 부스터 예. 혹은 여러 가지 레이저들을 통해 갖고 색소가 좀 진한 부분은 색소를 조금 옅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네. 혈액순환이 안 좋은 부분은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 주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모이스처라이징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보습이죠. 보습. 그래서 촉촉하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나름대로 제가 제 스스로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성용 화장품을 하루에 한 3가지에서 5종류를 바르고 나와요. 남자분들이 여성용 화장품 쓰면 안 된다 그러는데. 안 쓰는 거죠. 안 쓰는 것뿐이고 남성용 제품들은 저희들이 볼 때는 그냥 알코올에다가 향만 넣은 거다라고 보고 있고 대부분의 피부 모이스처라이저부터 화이트닝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성용 제품이라는 게 아니죠. 화장품. 그냥 화장품은 화장품일 뿐이죠. 써도 상관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 화장품은 화장품뿐일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년 됐어요. 여성용 제품이 아니라 그냥 화장품인 거죠. 그걸 이제 쓰신다는 화장품들을 거죠. 왜냐면은 병원이랑 관련된 많은 업체들에서 많은 제품을 주니까 뭐 본의 아니게 협찬을 받고 있습니다만 협찬 받은 제품을 그냥 써요.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발라주니까 그게 이제 보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촉촉해지고 네. 촉촉해지면 어느 정도의 막이 생기니까 외부의 햇볕이나 혹은 바람이나 이런 거에 보호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시시때때로 이렇게 모이스처링 보습을 위해서 발라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스스로 셀프로 할 수 있는 동안을 유지하는 비법, 그런 보습. 스스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은 좋은 성분이라고 하는 의료용 화장품들, 기능성 화장품들. 네. 기능성이란 거는 사실 이게 기능을 많이 하는 제품이라서 기능성 화장품은 아닙니다. 화장품 종류 중에 성분 중에서 보습 혹은 화이트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이 원료는 어떤 것으로 허가가 되어 있다 라고 했을 때만 기능성을 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나한테
100%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백 기능을 가지고 있는 화장품이다. 그쵸. 그러면 예. 그 기능을 하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지. 그게 나한테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올 거냐 그거는 사실은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하죠. 알 수 없다. 다만 그렇지 않은 제품들에 비해서는 그 성분이 많기 때문에 기능성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성분이 아니라 꾸준하다는 거죠. 꾸준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꾸준하게 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병원을 열심히 다니시고 제품을 열심히 꾸준하게 쓰시고 사실은 이렇게 얼굴 이렇게 만져주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만져야 예, 만져주는 것도. 왜냐하면 우리가 땡김이라고 하죠. 이렇게 네. 땡기고. 네. 이게 사실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해도요. 결국 이제 이 자꾸 만져진다는 뭐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자극을 주는 거예요. 네. 잠자고 있는 세포를 깨워서 자극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자극을 줄 때 너무 세게 하지 않고 우리 이거 뭐 이게 경락 마사지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피부 자체의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살.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세안을 하시고 꼭 제품들 네. 최소한 2-3개 정도는 발라주셔서 약간 집에 있을 때 특히 네. 약간 끈적끈적하다 할 정도까지 발라주시는 것이 아마 보습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고 나이가 들수록 바람이나 햇볕, 선 익스포저가 결국은 동안을 망치는 방법 중에 1순위가 될 수 있거든요. 주범이 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코올, 네. 커피, 흡연, 네. 이런 것들도 사실은 피부를 이 조직을 유지하는데 그런 성분들을 방해를 해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맛있는 것들이죠 대부분. 식생활을 아무래도 건강한 식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우선 자주 세안하시고 그리고 충분히 항상 보습해주시고. 피부의 보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약간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을 정도 때까지 끈적끈적한 보습을 해주시는 게 쪽쪽 중요하다니까. 이렇게 당겼을 때 딱딱 했을 때 약간 끈적하다 정도까지 해주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시죠. 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네.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오긴 했어요. 우리가 얼굴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이 목을 갖다 놓치는 경우도 생깁니다. 목은 생각보다 얼굴에 비해서 피부가 더 얇아요. 얇기 때문에 하실 때 여기만 하실 게 아니라 목까지도 같이 노출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같이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젊어지는 모습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날이 차가워지고 또 건조해지기 때문에 보습에 신경을 쓰시면 동안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닥터살롱은요, 많은 사람들의 고민거리 동안에 대해서 바로미 의원의 유재욱 원장님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